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금 한 푼 안 내고 수천억 원을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 한국에서 한때 가능했지만 이제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감액 배당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금융 전략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2,300억 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미화로 거의 1억 7천만 달러가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잠시 이 숫자가 주는 무게감을 한번 느껴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 돈이 바로 메리츠 금융그룹의 조정호 회장 한 사람이 세금 한 푼 없이 받아간 배당금 액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바로 비과세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뭔가 불법적인 건 아닐까 싶기도 하죠. 지금부터 이 거대한 금융 미스터리의 실타래를 저와 함께 하나씩 풀어보시죠. 우선 말이죠. 이 전략이 도대체 왜 필요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는 부자 회사, 가난한 CEO라는 역설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특히 성공한 비상장 기업 오너분들은 이런 고민에 많이 빠지시죠. 회사는 매년 성장하고 금고에 현금은 쌓여가는데 정작 그 돈을 내가 쓰려고 인출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만 부자고 정작 주인인 나는 가난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보시면 문제가 더 확 와닿으실 겁니다. 왼쪽을 보면 회사는 수익도 좋고 현금도 많아서 아주 튼튼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오너가 배당금을 받아가려면 소득세, 지방세까지 더해서 거의 절반, 5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더 간단하죠? 만약에 내가 10억을 배당받는다? 그럼 거의 5억 원은 그냥 세금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내 손에 쥐는 건 반토막인 5억 원 뿐인 거죠. 이러니 기업 오너들이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도대체 이 감액 배당이라는 게 어떤 원리로 작동하기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전략의 모든 비밀은 바로 자본준비금이라는 개념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회사가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 즉 이익 잉여금과는 아예 성격이 다른 돈이에요. 주식을 발행하면서 생긴 돈이라던가 하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돈이라서 세법상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바로 여기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2012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이 이익이 아닌 돈, 즉 자본준비금을 주주들에게 배당처럼 나눠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게 불법이나 편법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죠. 절차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뜯어보면 간단한 회계 처리예요. 1단계, 법에서 정한 조건이 되는지 보고요. 2단계, 주주들 모아서 이 돈 배당으로 씁시다 하고 OK를 받습니다. 3단계, 회계장부상에서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이 돈으로 배당을 딱 주면 마법처럼 세율이 0%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정부가 이거 맞아 하고 도장을 꽝 찍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해석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합법적인 절세수단이었던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좋은 방법이 어떻게 그동안은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이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거대한 금융 트렌드로 유행처럼 번지게 된 걸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2012년에 조용의 문이 열렸지만 진짜 판이 커진 건 2023년이었어요. 메리츠 금융그룹의 2,300억 원 비과세 배당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그야말로 골드러시가 시작된 겁니다. 저렇게 해도 된다고? 하면서 모두가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와, 이 그래프 성장세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22년에 36곳에 불과했던 상장사가 작년엔 70곳, 올해는 무려 140곳으로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거의 매년 2배씩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 소수만 아는 비법이 아니라 완벽한 주류 전략이 된 겁니다. 그럼 어떤 회사들이 이걸 쓰고 있을까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쟁쟁한 기업들입니다. 셀트리온, 에코프로, 효성.
이런 대기업들이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방법이 정교하고 확실하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든 파티에는 끝이 있는 법이죠. 이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 법의 허점, 즉 루폴이 서서히 닫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뉴스 헤드라인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금 없는 배당이 너무 늘어나니까 이걸 지켜보던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인 셈이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 방법이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나서 너도 나도 쓰가 보니까 그게 오히려 이 방법을 막아버리는 계기가 된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도 세수가 너무 많이 줄어드니까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 표를 보시면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임원 퇴직금이나 자사주 매입처럼 한때 유행했던 절세 전략들. 결국엔 다 법이 바뀌면서 혜택이 줄거나 아예 막혔거든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이 감액 배당도 아마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거라는 걸 강하게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건 세금을 거두려는 정부와 어떻게든 세금을 줄이려는 납세자 사이에 뭐랄까요, 영원한 창과 방패의 싸움, 숨바꼭질 게임 같은 겁니다. 하나의 구멍이 막히면 또 다른 구멍을 찾아내겠죠. 과연 이 게임의 다음 수는 누가, 또 어떤 기발한 방법으로 두게 될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